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봉 협상 공식, 그 현실과 이상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연봉이라는 게 결국 돈 얘기라서 조금 민감한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온 이유는 요즘의 이직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들려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보상을 받으면서 이직에 성공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상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보상을 받으면서 이직 잘 성공하실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봉 협상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연봉 협상이라는 게 뭔가 A는 B다처럼 똑 떨어지는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배경이죠. 그리고 고려할 조건들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A는 B다라는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일 먼저 배경과 고려할 조건 설명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이 공식을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가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 결국엔 지금 이직을 하고 있다 혹은 연봉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겠죠. 네, 요즘 시기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인데요. 사실은 모든 연봉 협상은 이 이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상적인 연봉 협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설명드리면 좋겠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을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A는 B다라는 공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한 배경과 고려할 조건이요. 여기서 A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회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치죠. 즉 보상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 이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연봉이죠. 곧 월급인데요. 이거 말고 꽤 다양한 보상의 종류가 있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스톡 옵션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첫 취직이 아니라 이직의 경우, 경력 이직의 경우는 스톡 옵션 얘기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동료가 있어요.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더 중요한 건 상사입니다. 즉 리더요. 제가 동료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긴 했는데요. 어떤 동료가 좋은 동료냐 이게 보상이 되려면 결국 보고 배울 점 있는 사람, 이런 동료와 상사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보상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의 기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같은 시기는 뭐 AI 워낙 발전하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이런 도메인에서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미래의 시장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라면 그것도 회사가 주는 보상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복지 등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다못해 뭐 점심값, 식비, 식대비 그리고 뭐 안마의자까지도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안마의자 좀 귀여운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크게는 상관없지만 마이너하지만요.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나에게 주는 가치, 즉 보상에 대해서 A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 B는 뭘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쵸? 회사가 나에게 주는 것만큼 나도 회사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전문성이죠.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전문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단순히 뭐 구현하는 것은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설계도 포함하고요. 네, 이런 기본적인 걸 뛰어넘어서 나만의 엣지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굉장히 특화돼서 수학적 계산을 해서 잘 구현한다거나 혹은 디자인 능력 F에게 특히 중요하죠. 그것도 아니면 최적화 성능이나 SEO 이런 최적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만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것이 내가 회사에게 줄 수 있는 가치겠죠.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시간이죠.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쓸 것이냐, 그것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시간을 연봉과 바꾼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회사가 주는 가치, 그것을 내가 주는 가치와 같게 만드는 이 과정, 서로의 인식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 연봉 협상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공식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따라오셨다면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현실에서는요, 사실 요즘 많이 이직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지막 이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이직은 제가 스타트업이었어요. 시리즈 한 B 정도 되는 스타트업, A에서 B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서 뭐 상장사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때는 연봉을 퍼센테이지로 올리는 게 한 4%? 그러니까 거의 미미하죠. 수평이동했다고 봐야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제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카드라 함은 합격한 회사가 A냐 B냐 C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다면 제가 A 회사에 합격했더라도 이렇게 미미한 상승 조건을 주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B나 C 회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A 회사에게 조금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협상이 가능했겠죠. 근데 그런 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카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A만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현실에서 이직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합격 카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연봉 협상 했을 때 올라가는 상승분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미미하더라도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울며 겨자 먹기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이때 고려했던 거는 연봉 협상 자체는 연봉 상승률 자체는 미미하지만 그 외의 보상들, 예를 들면 야근 수당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전적인 보상 자체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좋은 동료들도 있었고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이죠.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가치의 다양한 종류의 이 보상의 종류는요. 네. 여기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연봉이라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세 개 가운데 스톡옵션도 있고 동료도 있고 성장의 기회도 있고 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해주는 인식의 전환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연봉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연봉 상승률이 미미하더라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자기 위로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런 보상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협상하기 좋으려면 카드를 여러 가지 가지는 게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하나만 합격했을 때 연봉 협상률이 미미하더라도 상승률이 미미하더라도 이런 다른 종류의 보상을 고려해서 이게 충분히 괜찮다면 이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현실을 적용하는 얘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는요, 전문성과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간은요, 제가 뭐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야근한다 이 정도인 건데, 야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것이 우리가 내가 제공하는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나의 연봉, 즉 회사가 주는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어필해야 해요. 이 어필한다라는 게 우리가 여기요. 이 협상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맨 마지막 이직 과정에서만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봉협상이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맨 마지막 단계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면접에서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이게 뭐 임원 면접이라고 하면 실무진 면접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앞서서는 서류평가, 더 앞서서는 이력서 작성, 더 앞서서는 평소 업무 경험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나의 가치 중에 내가 제공하는 가치 중에 전문성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가치 중에 이 전문성을 사실은 평소 업무 경험부터 이미 하루하루 매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떤 업무 경험을 했는가? 그 업무 경험이 쌓여서 내 이력서에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이 이력서가 업데이트 된 것을 통해서 서류 심사가 들어갈 텐데 이때 이 회사가 나의 가치 중에 이 전문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가? 어필이 되는 것이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실무진 면접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실무진들이 이 사람은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게 이만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임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원들이 그 정도 가치를 제공하는 직원이라면 이 정도 보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정되고 나서는 이 연봉 협상 단계에서는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죠. 이미 앞에서 퍼널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더 바운더리가 넓은 연봉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좁은 이런 형태만 남는 거죠. 연봉 협상 조율의 범위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부터, 즉 매일의 평소 업무 경험에서부터 나의 가치 중에 하나인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오늘 현실에서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평소 업무 경험 이것에서부터 나의 가치 중에 전문성은 결정되고 있다. 이것이 곧 회사가 주는 가치를 결정한다. 즉 내가 얻는 보상을 결정한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얻을 보상을 결정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현실 부분에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지만 어쩌면 이런 정상적인 연봉 협상 과정은 이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요.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요. 이 과정이요. 이력서 작성, 서류,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내가 제공하는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심지어 서류조차 보지 않고 그냥 실무진 면접에 들어오는 실무진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실무진이 있는 회사는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전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현실 부분에서 이걸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상적인 것 아닐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모습,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소 업무 경험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매일매일 도움되는 나의 가치, 전문성을 올리는 그런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메일을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어서 그거를 이 이상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협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협상보다는 조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현실에 조금 더 치중했던 협상 과정에서는 카드를 여러 개 보유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죠. 그러나
이상적으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방향은 좀 달라요. 카드를 여러 개 가지는 경우는 전 없어요, 이제. 네. 한 개의 카드만 진행하게 돼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더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개 카드만 가지고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상이란 카테고리 안에 넣었지만 반드시 한 개 카드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실제 연봉 협상할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협상 대신 조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이 조율이라는 단어는요. 협상과 다른 점은 앞으로 함께 한다 라는 가정, 이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라는 점이 협상과 다른 것 같아요. 협상은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아직 미정인,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조율은 앞으로 함께 한다라는 가정, 함께 한다는 가정 위에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연봉 협상은요. 제가 보는 이 연봉 조율, 이 단계는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탑처럼 쌓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 탑처럼 쌓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첫 벽돌인 거죠. 젠가 같은 거 쌓아보셨죠? 이 기초 공사가 탄탄할수록 더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회사와 내가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 벽돌 기초 공사가 즉 연봉 협상이 첫 단추인데 이것에서부터 신뢰를 충분히 주는 협상이 아닌 조율로 진행을 하느냐가 앞으로 진행하는 많은 업무에서 내가 회사랑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첫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는 것과 이 협상의 이 가정, 즉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주는 인상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또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연봉 협상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 세 번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이 연봉 협상이라는 큰 벽돌일 수도 있지만 짜잘짜잘한 벽돌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업무를 이때까지 끝내야 하나요? 데드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야 할 텐데 이 모든 과정이 회사와 내가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회사와 조율하는지의 첫 번째 이제 경험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진행할 때, 이 조율을 진행할 때 앞으로 함께 한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느냐. 그래서 그 조율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웠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적인 얘기긴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회사, 그리고 또 이렇게 연봉협상을 바라보는 개인, 나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선인 것 같아요. 즉 아주 길게 봤을 때 나라는 가치를 시장에서 내가 얼마인지 충분히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도 나라는 가치를 판단할 때 이 정도면은 동등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객관적 판단의 시선 이것을 맞춰보는 자리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맞춰봐야 한다.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이 연봉 협상 공식에 대해서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협상하셔서 이직시장 어려운데요. 좋은 기회 잘 잡으시고 좋은 보상 받으시면서 성공적으로 협상, 조율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